자, 이제 7월에서 8월로 넘어가는 주를 바로 앞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이면 8월입니다. 먼저 이번 주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28일은 7월 미국 댈러스 연은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요. 7월 29일은 미국의 7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잉하고 하나오션이 각각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30일은 FMC에서 이제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고요. 미국의 2분기 GDP 속보치도 나오고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7월 31일은 이제 BOJ 일본에서 금리를 결정하고요. 미국의 6월 그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나올 예정이고 삼성전자, 애플, 아마존이 각각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8월 1일은 이제 한국의 7월 수출입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고 미국에선 7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요. 또 미국에서 7월 ISM 제조업 PMI 지표가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린 세제 개편안이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는 다음 주 후반에 발표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자, 이번 주 바쁘겠는데요? 오는 주? 네, 일단 이제 FOMC가 열리고 금리는 아마 동결할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제 언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거냐, 이제 앞으로 인하를 할 거냐, 이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힌트 9월에 인하할 가능성은 좀 있는데요. 그걸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고용 지표랑 PC 물가 지수니까 요 데이터들 뭐 어쨌든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그 빅테크 실적이 다 네. 몰려 있어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이 중에 사실 좀 제일 걱정되는 회사가 애플이잖아요. 애플이 좀 성과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애플도 기대보다만 좀 잘 나오면 또 좋거든요. 그래서 이 빅테크들이 실적을 잘 내놓을지,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미 실적은 발표했는데 이날 확정 실적을 발표하고 IR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설명회를 하니까 삼성에 대한 질문들이 또 많아지겠죠. 예, 그래서 삼성의 진짜로 지금 상황이 어떻고 향후 전망도 나올 거고 또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에 따라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증시가 조금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하셨고, 아직 뭐 이제 실적 발표를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SK 하이닉스는 실적이 놀랍게 나왔는데도 주가 반응은 크지 않았고, 그러면은 이제 주가에 선 반영돼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근데 주가는 항상 미래를 이제 반영하니까 지금까지는 좋은 건 다 알고 있었고 예상보다 더 좋았거든요. 그만큼 지금 하이닉스가 그냥 HBM에서 그냥 독보적인 경쟁력. 삼성이 이번에 2분기에 4.6조 벌었는데 하이닉스가 9.2조 벌었으니까 이제 2배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조단위. 반도체만 보면 더 벌어져요. 이거는 삼성은 스마트폰 다 합친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실적만 보면요. 삼성이 그냥 참패를 한 예, 그런 좀 상황인데 어쨌든 하반기엔 좀 추격은 하겠지만 2분기까지 성적표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게 왜 이렇게 주가가 부진하냐,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는데 내년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도 그랬지만 내년에 공급 과잉 이슈가 좀 있다, HBM.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삼성이 들어간다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삼성이 엔비디아의 HBM4를 만약에 납품하는데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 가격을 깎을 겁니다. 모든 업체들한테. 왜냐하면 삼성이 낮게 가격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네. 후발주자니까 우리가 좀 가격을 좀 깎아서 제공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빌미로 해서 하이닉스한테도 가격을 인하를 요구를 하겠죠, 엔비디아가. 예. 그래서 근데 하이닉스도 이걸 그렇다고 혼자 막 인상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삼성한테는 악재는 아니지만 하이닉스가 1등인데 과연 이제 내년에 삼성이 들어가면서 이익률이 둔화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와서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그걸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그건 반영했고, 그래서 하이닉스 밸류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아니고 미국 마이크론에 비해서도 밸류가 낮거든요. 그래서 이미 선반영은 하고 있는데 다만 내년에 진짜로 그런 일이 발생할지 아닐지를 뭐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삼성이 들어간다는 조건이 이제 붙어야 되니까. 삼성이 만약에 못 들어가고 또 하이닉스가 그냥 독점하면 네. 주가는 또 급등해 버리겠죠. 예. 근데 아직은 지금 그것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기다림의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설사 삼성이 들어가도 이미 선반영은 했고 여전히 HBM은 만들기가 되게 어렵고 공급 부족은 저는 이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HBM4는 훨씬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일단 더 비싸거든요. 근데 그 구조가 깨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이닉스는 긍정적이지만 그런 좀 약간의 부담감이 있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하이닉스도 그래서 조금 더 흔들린다 이러면 또 그거는 매수의 기회를 저는 예, 기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려볼 수가 있겠네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 삼바도 좀 알아보죠. 이것도 실적이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근데 뭐 여기도 뭐 매분기 발표할 때마다 항상 잘 나와요. 원래 계속 기대를 네, 갖고 계속 계시죠. 네, 근데도 또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로 잘 나오는데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4,75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는데 기대보다 10%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잘 나왔고, 근데 이 회사는 두 개가 합쳐져 있잖아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 이제 수주 받아서 만들어주는 거. 하나가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 에피스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랑 이제 분할할 예정이잖아요. 근데 바이오 에피스가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여기가 일단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안 좋았는데, 근데 이거 떼내고 그냥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위탁 생산하는 사업만 네. 요것만 해서 실적을 제가 말씀드리면 매출이 25%나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무려 45% 급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 생산 사업부는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업은 정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수주도 이번 상반기에 신규 수주만 3.4조 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정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만의 TSMC가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잘하는 것처럼 이 바이오 업계에서는 정말 대만의 TSMC랑 비슷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좀 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번 2분기 실적이 더 놀라운 게 비용도 여러 개 반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냈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수주도 잘하고 제품 생산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생산 능력도 네. 뛰어나고. 그리고 하반기는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네. 분위기가. 다만 9월 29일부터 한 달간 거래가 정지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인적 분할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2달 남았죠. 2달 정도 남았는데 9월 29일부터 한 달간은 거래 정지된다는 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거면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겠죠. 아, 내가 인적 분할을 앞두고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한 달 동안 거래 안 되면 아, 나는 그거 안 된다. 이러신 분은 파실 수도 있는 거고, 인적 분할하면 이제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근데 하나는 바이오시밀러, 하나는 이제 위탁 생산, 둘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 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이제 주주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인적 분할 끝나고 나서 오히려 더 올라간다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아, 그냥 가져가자. 둘 다 나는 사업이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보유하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인적 분할하고 나면 시총이 더 올라가지 않겠냐, 지금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선택의 문제지만 한 달 정도 거래가 안 된다는 리스크는 있지만 그거를 보상해주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은 알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2차 전지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최근 뭐 리튬 가격도 지금 주간 상승률에서 높게 나왔고 2차 전지 랠리는 조금 더 갈 것 같다라고 보셨죠? 저는 이제 더 갈 거라고 더 보고 있는 게, 계속 요즘에 좋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예. 그러니까 참 안 좋을 땐 끝도 없이 안 좋은 것만 나오는데 이게 또 될 때는 좋은 것만 나오더라고요. 안 좋은 게 예, 너무 그러니까 길었어. 참 그게 참. 근데 이제 어쨌든 2차 전지가 지금 2주째 올랐는데 지금 리튬 값이 일단 급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연일 급등하고 있고, 중국의 한 이제 리튬 회사가 지방 정부에서 요청을 받았나 봐요. 생산 활동 좀 중단해라. 공급을 좀 줄여라. 너네 너무 많이 생산한다. 그래서 일단 감산 압박이 크기 때문에 계속 감산을 하겠죠. 이러면 리튬 값은 오를 거고, 리튬 값 오르면 양극재 가격 오르고요. 차후에 배터리 값까지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는 되게 좋을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가 LG엔솔이 독일에서 중국 배터리 기업 신항다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 세계 10위거든요. 이 회사가 LG 배터리를 특허 침해했다고 LG엔솔이 독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번에 이겼어요. 그래서 독일 내에서 중국의 신항다 배터리 이제 판매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결과죠. 그 중국 배터리의 특허를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기회로 중국의 여러 배터리 회사에 특허 소송 걸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 일단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럼 유럽 내에서 중국 배터리는 좀 위축되고 네. LG가 좀 힘을 내겠죠. 굉장히 큰 이슈는 맞아요. 그래서 LG엔솔한테 또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고, 또 지난주에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SKC가 동박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동박, 예, 음극재에 들어가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 동박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또 많이 만드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너무 그동안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LG랑 SK랑 좀 사이가 안 좋아요. 옛날에 아시겠지만 특허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LG가 SKC의 동박을 최소 1조 원, 최대 4조 원까지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기업끼리도 이제 좀 뭔가 합심을 해서 서로 또 이렇게 계약도 하고 나면 지금 가뜩이나 안 좋은 상황에서 서로 이제 3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협력을 해준다면 이것도 되게 좋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배터리주의 전반에 아주 온기가 불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조금은 더 상승세가 저는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요즘 이제 새로운 신조어까지는 아니고 인사말이 생겼는데요. 소비 쿠폰 신청했어? 이거 다들 네.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이게 이제 정말 뭐 하반기 소비 회복으로도 이어지냐. 요즘 정말 자영업자분들 어렵다고.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게 이렇게 돈이 좀 풀려서 국내 증시 또 경제 전반에 호재로 작용했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이건 되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소비 쿠폰이 지급되면 당연히 이제 소비가 늘겠죠. 이건 무조건 오프라인에서 다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쓰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소비 진작 효과는 분명히 클 거고 전체 소비 한 5% 정도를 올릴 수 있는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실제로 7월 소비 심리 지수도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에 94에서 지금 110일까지 좀 올라온 상황인데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하겠다는 거죠. 소비 심리 지수가 올랐다는 건. 그렇죠. 그래서 소매 판매가 아마 증가할 것 같고 특히 이제 한 애널리스트 분도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소비 쿠폰을 오프라인에서만 쓰면 효과가 더 크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냥 일단 15만 원 무조건 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밖에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든 나가야 나가야 돼. 그러면 거기서 쓰는 김에 다른 데 또 소비를 한 번 더 해요. 뭐 이거 순수 차라도 효과를. 타고.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온라인에서 쓰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요. 네. 집에서 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일단 이건 밖에 나가야 됩니다. 뭐 회식도 하고 네. 기분도 좋은데. 근데 이제 뭐 회식하다 또 커피 한 잔 또 더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을 했다는 것 자체는 승수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겠냐. 그리고 뭐 다 같이 쓰자 약간 네, 이런 분위기. 것도 있고. 근데 그때 제가 설문조사한 거 내용 보니까 남자랑 여자랑 확실히 달라요. 남자는 많은 부분들이 음식점에 쓰겠다. 네. 근데 여성은 미용실 15만 원 가지고 이제 미용실에 쓰겠다. 요새 미용실 가격도 싼 건 아니지만, 당연하죠. 예. 맘먹고 근데 가야죠.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은 게 미용실에 쓰겠다. 임용 업종이 좀 더 예. 혜택을 보겠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소상공인분들한테 또 되게 좋을 수 있는 그런 좀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온기가 좀 퍼질 것 같고 또 이번에 2분기 GDP도 발표됐는데 네.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0.6%로 예상이 원래 0.5%였는데 그래서 민간 소비가 이제 반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소비 쿠폰이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돌아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한번 최악을 이제 지나가면서 하반기하고 내년까지는 좀 이렇게 턴어라운드하는 관점으로 보시고 그러면 일단 이거는 주식시장 자체에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재다. 자, 중국이요. 조만간에 이 공급 과잉이 심한 업종에 대해서는 감산 지시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련 업종으로는 지금 뭐 태양광, 철강, 화학, 배터리, 전기차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우리나라는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우리나라의 많은 업체들이 중국에 연동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진짜 중국에 뭘 하냐가 너무 중요한데 중국 때문에 피해본 업종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리튬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회사들도 네. 힘들었고 거기다 석유화학, 철강, 태양광 다 마찬가지죠. 중국이 경쟁사들인데 너무 공급을 많이 하니까 그냥 무차별적으로 공장 지어가지고 막 만드니까 가격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덩달아 우리나라에서 이제 판매하는 가격도 같이 떨어지는 악순환인데 근데 조만간 지금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후난성에서 노후 석유화학 설비 전수조사를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결과물들이 한 번 더 나오면 공급을 아마 줄이지 않겠냐. 이제 감산하라는 아마 발표가 조만간 나올 거로 지금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에서 그동안 너무나 이렇게 그 공급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중국의 물가가요 지금 마이너스죠. 예. 그래서 중국은 지금 물가가 마이너스로 가면 경제가 역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네. 그래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대량 생산이니까 이거 좀 없애자 우리. 그리고 만들어서 저 해외에다 수출 엄청 했거든요. 우리 좀 자정 좀 하자. 예. 그 기업들도 많이 망해버렸어요. 도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수부양도 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우리 출혈 경쟁 하지 말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고품질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우리 좀 바꾸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이런 이제 그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피해봤던 태양광, 철강, 화학, 배터리, 뭐 전기차 이런 업종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수요가 없더라도 공급만 줄이면 이 가격이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중국이 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OCI 홀딩스 같은 태양광 회사 주가가 연일 지금 급등하고 있고, 아까 리튬도 마찬가지죠. 배터리 오르는 거 중에 저는 핵심은 요거라고 보거든요. 감산하는 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롯데케미칼 같은 석유화, 철강 회사, 여기도 덩달아 수혜가 예상되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걸 한번 했던 적이 10년 전에 2016년부터 18년까지 2년 정도 중국이 공급 계약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석유랑 철강을. 그래서 그때 포스코홀딩스랑 롯데케미칼 주가가 2년 동안 2배 올랐거든요. 당시에도.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 주목하시고, 좀 이게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구조적일 수 있으니까 네. 잘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그 요인이 우리 내부에서 온 게 아니라 이제 외부적인 환경 요인에 아니, 우리 회사가 의해서. 우리나라 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중국이 이게 시장을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너무 공급을 많이 하니까 한국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다행히 네. 그걸 끊겠다. 정상을 좀 찾아가는. 네, 너무나 좀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그동안 비정상이 정상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에어비앤비 요즘 막차 타자 막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이제 3개월 정도 후면은 국내 에어비앤비 숙소가 이게 어떤 강화의 방안에 따라서 40% 정도가 퇴출될 거다라는 보도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서울에 호텔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더 호텔이 부족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가뜩이나 서울 호텔 이제 부족하다고 저번에도 한번 이제 보고서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에어비앤비가 이제 40% 퇴출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어비앤비가 사실 작년 10월에 이미 이제 조사를 좀 했는데, 영업신고 정보와 신고증을 제출하지 이제 않은 숙소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비앤비에 정식으로 등록을 못 시키게 하겠다. 1년의 유예기간을 사실 줬어요. 네. 근데도 지금 이제 조사해본 결과 에어비앤비 전체가 지금 우리나라에 등록된 게 72,400개거든요. 이 중에 41%가 아직은 등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3만 개 정도가 이제 퇴출되는 거예요. 그럼 초창기엔 되게 편했으니까요. 예. 하기가.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에어비앤비도 많이 이제 할 텐데, 3만 개가 비어버리면 그 대체 수단을 또 찾아야 그러게요. 되는데, 사실 근데 지금 서울에 호텔이 없어요. 호텔 그 객실이 특히 3성급하고 4성급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부족한데 더 부족해지는 거죠. 이 대체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더욱 서울 호텔은 이제 그 공급 부족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러면 객실 단가가 오릅니다. 네, 그러면 호텔 기업들의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왜냐하면 같은 객실인데 어떨 때는 10만 원 받다가 갑자기 3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매출이 점프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런 일들이 좀 펼쳐질 수 있고, 서울 호텔은 공급이 완화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호텔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 서울의 호텔 시설은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구나. 다만 걱정인 게, 혹시 이제 에어비앤비가 3만 개를 만약에 못 쓰게 되면 이러다 외국인들이 안 오면 어떡할까? 약간 숙박이 없어가지고 그런 걱정은 좀 들긴 들어요. 예. 괜히 너무 비싸거나 네, 예약이 힘들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일단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서울 호텔 업종한테는 더 좋은 뉴스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공급 부족, 공급 감산에 의해서 네. 뭐 이렇게 공급 부족이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한 또 그거는 가격 자체에 네, 유리한 맞습니다. 요인이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뭐 여자들은 미용에 돈 쓴다 이런 얘기, 돈 쓸 계획이라 말씀도 하셨는데, 요즘 이제 리쥬란이 뭐 거의 보통 명사가 그죠, 됐을 완전 만큼 네, 맞습니다. 유명하거든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파마리서치의 리쥬란, 파마리서치인데 그 대항마로 요즘은 또 엘라비의 리투라고 해서 휴메딕스의 이 제품이 떠오르고 있다. 뭐 이런 보도 있었는데, 리투는 뭐예요? 이거 이제 저도 이번에 좀 공부를 해본 건데, 실제 요것 때문에 휴메딕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지난주에 갑자기. 근데 이제 뭐냐면 리쥬라는 스킨 부스터 그래가지고 이제 요 안에다가 주사를 넣는 거죠.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이제 물질을 넣어서, 그 물질을 넣으면 이제 여기서 콜라겐이 재생되는 거죠.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얘네가 하는 역할이 이제 피부를 탱탱하게 좀 해주는 거죠. 요게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요게 막대기처럼 생긴 건데 이게 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쏙 꺼지는데, 이걸 넣어서 이제 재생을 시켜서 피부를 다시 복원시키는 그 스킨 부스터의 역할인데, 이게 워낙 효과가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인데 해외에서 아시아 사람들이 이게 소문나가지고 한국에 와서 맞잖아요. 근데 한국이 또 쌉니다. 이거 파마리서치나 이런 이제 제품 시술할 때 다른 나라보다 싼데, 근데 파마리서치의 이 리쥬란의 최대 단점이 너무 아프다.
하더라고요. 살이 찢어지는 고통. 너무 아프대. 이거를 이제 주사를 여기다 하나씩 놓는데 그래서 그 이렇게 사진 보니까 이게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여기가. 세상에. 예, 근데 너무 아픈데 효과가 또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시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휴메딕스 엘라비에 리투어는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네. 여기다 집어 넣는 건데 너무 아프대요. 근데 덜 아프대요. 덜 아프고 효능도 괜찮다. 바로 효능.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 리주라는 연어의 생식세포를 넣는 거잖아요. 이거는 인체 조직을 실제 피부를 넣는 거예요. 기증받은 거 있죠. 뭐 피부를 이제 사망한 분들 같은 경우 피부 아마 기증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모아놓은 아마 뱅크가 있나 봐요. 근데 거기서 봤는데 그거를 이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이거 나는 안 되겠다. 근데 거기서 이제 불필요한 물질을 다 제거하고 피부 조직이니까 그 안에 콜라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엘라스틴과 이거를 직접 이제 이 주사제로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주라는 넣어서 콜라겐을 재생시켜 주는 건데 얘는 그냥 콜라겐 자체를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넣어요. 그냥 엘라스틴도 그냥 그 엘라스틴 자체가 대신 들어가요. 남의 거.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리주란도 연어잖아요. 연어 거. 연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나름인 거는 네. 같아요. 예. 어떤 거는. 근데 대신에 요거를 쓴 분들의 이제 반응은 좋은 건 덜 아프다. 중요하죠. 네, 덜 아프고 빨리 회복이 된대요. 네. 좀 이게 회복되는 게 그 효과가 빠르다. 왜냐면 그냥 여기다 바로 집어넣어 주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뭐 선택의 문제겠지만 저는 이제 뭐가 좋냐 이거보다도 정말 우리나라가 이 피부 미용 이 스킨 부스터는 유럽에 없어요. 네. 그냥 한국 거예요, 한국 거. 한국 이 거. 스킨 보톡스나 이런 거는 많이들 하잖아요, 전 세계가. 근데 이 스킨 부스터라는 이쪽 카테고리는 마치 그 불닭볶음면처럼 그냥 원조, 한국에서 만든 글로벌 거예요. 원조예요, 네, 맞아, 이것도? 원조예요, 원조. 근데 여기가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나라에서 점점 새로운 게 나오면서.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산업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예. 이게 나중에 트렌드. 진짜 이제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정말 계속 여기서 공부를 계속 해보시고. 안 그래도 K-뷰티, K-바이오에 관심 예. 많은데.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한번 직접 맞아보시는 것도. 이사님 혹시 아니 저는 맞아보진 않았어요. 엄두가 안 저는 나요? 이제 레이저는 해봤어요. 레이저는 해봤는데 네. 아직 뭐 이거를 너무 또 아파서 할 레이저도 엄두도 안 납니다. 아프다고. 근데 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래서 엘라베어 리토 제조사는 LNC 바이오고요. 이걸 유통하는 회사는 휴메딕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얼마나 효과가 좋으면은 그렇게 아픈데도 이게 이렇게. 그럼 효과가 그렇죠? 굉장히 그렇지. 좋다는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 순서 보고서는 어떤 걸로 뽑아주셨습니까? 이것도 이제 비슷할 수 있는데 LS증권의 저희 이제 당사의 그 조은혜 연구원님이 여기도 의료기기인데 만성질환 시장의 의료기기 국가대표 이게 뭐냐면 그 만성질환은 완치하기가 어렵잖아요. 되게 막 달고 이게 살아야 통증 같은 거. 예. 근데 그럴 때 대부분 약물로 많이 하는데 약물은 당장 효과는 있는데 어쨌든 계속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종목을 좀 적어 주셨거든요. 첫 번째가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아이센스 이 두 가지인데 이 첫 번째는 퇴행성 관절염 있잖아요. 네. 거기 관련돼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을 좀 주목하자. 요게 퇴행성 관절염 시장이 전 세계 인구의 15%, 노년층의 무려 80%가 앓고 있는 굉장히 큰 시장인데 근본적 치료제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약물로 하거든요. 약물로 하는 건데 이 시장에서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 지금 최근에 뭘 내놨냐면 넥스피어 F라는 그 제품을 지금 내놨거든요. 요거 지금 임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 FDA 승인을 27년 목표로 지금 임상을 지금 하고 있고 올해 3분기 이제에 임상 좀 시작할 계획인데 요게 뭐냐면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설명을 해드리면 네. 염증성 질환이 이제 진행이 되면 이 염증이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 그 주변으로 비정상적인 혈관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혈관이 막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해당 부위에 신경세포랑 통증 유발세포가 그 혈관에 증식을 하게 된대요. 예. 그러니까 염증 세포가 나오면서 네. 그러니까 점점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아파지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그 신경세포는 혈관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거든요. 근데 그때 공급받을 때 되게 아프대요. 이게 이제 그 이로 인해서 통증 민감도가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약을 통해서 그걸 좀 약간 이제 차단하거나 일시적으로 막는 건데, 근데 이 제품은 뭐냐면은 기존 약물 치료가 아니라
비정상 혈관을 직접적으로 그냥 표적을 해요. 그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성된다 그랬잖아요. 걔를 거기서 이제 신경세포가 나와서 막 뭐 혈액 공급받고 막 이러면서 너무 아파진다고 하는데 그걸 타겟으로 해서 그걸 못하게 그냥 막아버려요. 예, 근본 원인을 그냥 차단시켜버리는 네. 거죠. 그러면은 통증이 좀 덜하겠죠. 뭐 완치한다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 비정상적인 혈관이 발생하고 거기에 신경세포가 발생해서 계속 산소가 공급돼서 아파지는데 그걸 못하게 그냥 들어가서 막아버린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건데 그걸 지금 이제 그 임상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허가를 받겠다. 이런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있어요. 이 논문 한 몇 개가 있는데 특히 스포츠 선수들이 이렇게 점프를 많이 하니까 되게 맞아요. 아프잖아요. 맞아요. 이 만성적으로 거의 이렇게 해서 임상을 해봤더니 실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논문들이 몇 개 있어서 아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것도 시장 굉장히 큰 시장인데 누구도 가보지 않은 시장이잖아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은 그런 새로운 치료제로 한번 시장을 바꿔보겠다. 네. 예, 그래서 한번 주목을 하시면 좋겠고 아이센스는 뭐냐면은 그 당뇨병 환자분들이 혈당 측정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자기 혈당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인슐린 같은 걸 네. 주입을 하죠. 근데 기존에는 자가혈당 측정기라 그래서 옛날에는 뭐를 했냐면 여기다 체열을 해가지고 계속 이게 자기 피를 따야 돼요. 너무 불편하죠. 이게 이제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측정을 해요. 혈당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이 시간마다 간격으로 하는데 연소혈당 측정기를 이번에 개발해서 우리나라에서 유럽하고 승인을 받은 회사인데 이건 뭐냐면 그냥 여기 패치만 붙이시면 돼요. 체열을 안 해도 돼요. 붙이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볼 수가 있어요. 내 혈당이 어떤지. 예, 그 제품을 만든 거는 너무나 편리하겠죠, 사실. 연소혈당 측정기는 굳이 체열도 안 해도 되고 계속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시장에 이제 진출해서 허가를 받았고, 근데 물론 이제 세계적인 회사들이 있어요. 에보시나 덱스콘 같은 기업들이 이미 선정을 했지만, 어쨌든 아이센스가 이번에 후발주자로 이걸 이번에 좀 따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유럽에는 승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남은 국가가 미국인데, 미국에는 지금 예상은 27년 상반기 정도로 허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제일 크죠. 근데 이제 그만큼 좀 까다로운데 이 시장이 이제 진출할 걸로 보고 있고 어쨌든 이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연소혈당 측정기 시장도 이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뇨도 이게 완치하기가 사실 힘든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인슐린 조절하면서 이제 음식 조절도 하고 이러면서 꾸준히 관리하면서 이제 치료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혈당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거든요. 그래서 연소혈당 측정기로 시장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 혈당 측정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 시장으로 넘어갈 때 우리나라 회사가 어쨌든 이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들어갔고 여기도 똑같아요. 시장은 본격적으로 커지는데 공급은 몇 개 없어요. 만드는 업체, 제한적이고. 예, 제한적이니까.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은 이건 또 새롭게 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좀 틈새일 수도 있지만 이런 좀 기업들, 산업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또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공부하기엔 좋은 주제이네요. 자, 저희가 이제 이사님을 보내드리고 8월에 뵈야 되는데 그 전에 세제 개편안은 사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긴 하지만 주식시장에 지금 이렇게 달갑지는 않다고 하셔가지고요. 이것도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물론 뭐 정부가 세수가 부족해서 뭐 걷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뭐 아예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이게 굳이 왜 지금 하냐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3천까지 어렵게 왔잖아요. 어쨌든 찬물을 간에. 끼얹는. 그리고 대통령도 5천 가자. 그리고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처럼 주식도 투자 대체 수단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게 했으면 그냥 일단 지수 4, 5천 갈 때까지는 쭉쭉 밀어주면 좋은데 갑자기 세제 개편이 나왔는데 발목을 오히려 잡아. 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누가 봐도 아 역시나 그렇지. 우리나라 국장은 이제 안 된다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시 거봐라. 안 된다. 이러면 또 그냥 갇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 같은 경우도 뭐 거래세 인상도 좀 들어가 있고 제일 큰 게 좀 그거 같아요. 10억으로 낮추는 거 대주주.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10억 낮추면요 정말 연말에 많은 분들이 주식 팔아버려요. 그럼 연말에 주식 팔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 주식을 안 갖게 되잖아요. 그럼 주주 명부에 등록이 안 돼요. 그러면 3월에 주총하죠. 주총에서 자기 주총 그걸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존의 체대주주들이 있죠. 이 사람들 오히려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네.
그러면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주식 안 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연말마다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억이 대주주가 맞나요? 저는 이게 도저히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요새 그냥 웬만한 서울 아파트 다 10억 넘어요. 대주주의 개념은 그거죠. 회사의 큰 주주인데. 네. 그럼 이재용 회장하고 10억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주가 대주주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같지 논리 않죠.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0억은 대주주가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 가격 한 채도 이제 기본이 막 10억인 시대인데 그런 좀 상황으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10억을 대주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원래대로 50억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거를 강행을 하면 역풍이 불 수밖에 없고 지수 5천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복원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대통령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잘 좀 개인 투자원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세제 개편 쪽에서 다시 한번 좀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법 개정도 이뤄지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되게 와닿네요. 이게 네. 10억으로 낮춰지면은 정말 대주주들이 진짜 대주주들이 유리해진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이거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또 오늘 머니올라에서 말씀 주신 이사님 의견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8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